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이고 오늘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송파멜라 교수님을 모셔서 식사와 일주기 리듬 그리고 수면이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 리듬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뭔가 하루를 결정짓는, 마치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것처럼 자고 그다음에 깨어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부의 자극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시간으로 돌아갈 때는 이 시간이 사실은 24.2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2분 정도 우리 24시간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12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일이 지나면 이제 1시간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낮에 막 자는 그런 패턴이 완전히 되겠네요. 밀려요. 그러면 아무 자극이 없이 얼추 24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고 깨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뇌 안에는 이거를 조절하는 중추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클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면서 내인적 시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24시간을 살게 할 때 그럼 나의 내인적 시계와 외부 시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빛자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강력한 자극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저희가 빛자극을 받게 되면은 매일 아침 햇빛이 지금 떴으니까 내가 비록 24.12로 살고 싶지만 24시간으로 다시 시간을 맞추는 동기화 작업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빛자극 이외에도 식사 시간과 그다음에 활동 시간 또한 이러한 시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식사 시간 또는 노출, 그다음에 활동을 이런 시간 신호를 우리가 몸에 입력을 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마스터 클락이 몇 시인지 본인의 원래는 24.2시간을 24시간으로 얼추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중추, 뇌 자체의 조절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고 깨는 시간을 저희가 맞추는 걸 하지만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우리 장기들로 말초 조절을 같이 합니다. 심장 또는 간, 근육 이나 아니면 위장이 언제 움직이는 시간을 다 맞추게 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도 뭔가 깨끗하게 빛에 노출되었다가 빛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없이 낮에는 건물 안에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빛 노출이 적고 밤에는 이제 핸드폰도 켜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또 이렇게 집 안에도 밝게 불을 켜워서 빛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생체 리듬 변화를 일으키는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하면 좋지만 저희가 그런 걸 크게 고려해서 이런 조명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블루라이트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반적인 일주기 리듬의 불균형은 건강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완벽하게 깨어있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운하지 않고 머리에 구름이 낀 듯한 느낌이 있고 밤에는 잠들기 어렵고 개운하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수면 시간도 문제가 생기고 인지 기능 저하, 운동 기능 변화 이게 좀 만성적으로 되게 되면 우울증, 산후우울증, 편두통, 암성 질환들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주기비 리듬의 불균형의 연구는 대부분 교대 근무자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이게 실제로 암의 위험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발암 요소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내용의 끝은 체중 조절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에 그동안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어떤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언제 먹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요즘 시간 영양이라는 말을 써서 식사와 신체의 일주기 리듬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시게 되면은 조금 덜 노력하고도 체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을 이제 식사와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내용은 식사와 영양소의 대사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배고픔과 식욕이 마땅한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이런 에너지 밸런스를 위한 호르몬인 인슐린이나 렙틴이나 아니면 그렐린이나 코티솔 같은 것들이 시간에 맞춰서 괜찮게 분비되고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한 10시 전후에서 위장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지고요. 아주 괜찮은 각성 상태는 사실 12시 전후입니다. 위장 운동은 어쨌건 아침에 좋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밤에 야식을
먹으면 원래 좋지 않은 시간에 막 일을 시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이런 패턴이 있는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뭔가 온오프 스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온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근력 활동 같은 경우도 오후 시간이 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알면 아 내가 시험 시간을 고를 수 있다 하면 12시 전후가 좋은 거고 내가 체력 테스트가 있다 하면은 사실 이 표대로라면은 이제 12시와 16시 사이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약간 맛으로 치면 달고 짜고 탄수화물 많이 이런 거는 이른 저녁 시간에 저희가 조금 그때 식욕을 조금 더 느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위한 수면이 있어요. 내가 이것 꼭 먹고 싶다, 뭘 했으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이 좀 많은 음식을 저희가 오후 8시 경에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흔히 약간 야식을 먹는 시간과 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뭔가 더 흔히 살찌는 그런 단짠이면서도 맞아요. 약간 고용량 음식을 이때 네. 먹는 거가 아주 좀 네네.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제한을 하게 되면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체중 변화가 없다는 거가 이 연구의 가장 멋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먹느냐에도 차이가 없고요. 특정 시간에 언제 하느냐도 크게 상관은 없고 물론 저희가 아침이 더 좋기는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 그 다음에 시작 시점에 어떤 체중 상태로 시작했느냐도 차이가 없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식사 시간이 길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 해도 네, 그렇죠. 그거를 늘려서 먹게 되면은 네네네. 65%의 체중 증가가 있고 그다음에 9시간을 주면 26, 그다음에 15시간이면은 43% 정도의 체중 변화가 일어나는 걸로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일 정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먹게 했을 때 에도 체중은 증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시간 제한을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말로는 요요가 오는 거죠. 근데 요요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주 동안 제한을 하고 12주 동안 원하는 걸로 하면 원래 체중의 112%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길게 한 군에서는 체중이 다시 반등이 오는 게 한 51%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줄이면 좋고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총 팻 양이 저희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혈당이 조금 더 잘 조절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다. 네, 아마 결국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 제한 시기를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고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네. 되게 이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늦게 자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늦게 그 시간 제한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밤에 늦은 저녁을 네. 먹으면 실제로 제가 잠자는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시간 제한 시기를 했어도 안 좋은 거겠죠? 그래도 매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고 잠들기 2-3시간 보통은 2-3시간 얘기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한 4시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 그쵸, 전에 그쵸. 네네. 끝낼 수 있으면은 네네. 사실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그쵸, 맞는 시간을 맞추면 좋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체 리듬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이긴 한데요. 재밌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식사 시간을 제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체중 조절을 저희가 포커스에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되는 모든 거거든요. 거에 다 네. 영향을 주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뭔가 다 때가 있고 그때를 조금 맞추는 거가 조금 네네. 더 건강하게 네. 지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뭐 수면에도 도움이 됐다고 이제 했고 에너지 네. 레벨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이제 실은 결국은 다시 돌아온 뻔한 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네. 네, 적당한 네. 시간에 끝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의 메시지는 식사 패턴이 어떤지 한번 보고 너무 늦거나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저도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많은 걸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